202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서울대의 입시 변화는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네, 윤한솔입니다. 아주 열띤 서로의 멀어진 거리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네, 28년도에 이제 대입이 바뀌잖아요. 작년 말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서울대가 발표한 게 있어요.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좀 바꾸겠다라는 게 나온 다음에 새롭게 방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특징적인 거는 일단 정시 선발 인원을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하고 무전공을 확대하겠다. 그 면접을 강화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가 발표한 그 입시 방향이 시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부터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시 선발 인원이 축소됐다라는 건 서울대 자체에서 수시에서는 교과를 뽑진 않잖아요. 그만큼 종합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도 서울대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정성평가로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수시로 포함돼서 한다라는 것, 종합 전형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전공으로 뽑는 거는 서울대도 좀 의대한테 인원을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단위로 뽑아보니까 특정한 전공 같은 경우는 되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무전공으로 뽑으면서 그 의대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과를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옮겨? 이런 형태로 조금 애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자체가 면접이 약한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쵸.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선 보게 되면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돼서 몇 개를 맞췄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애들이 합격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특정한 고등학교 유형 애들이 합격률이 되게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답이 없이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입시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서울대가 나서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개방형 면접이라는 게 금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하던 면접이랑 뭐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일반 전형만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학이나 과학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풀이 과정에 따라서 답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조금 답에서 벗어나더라도 풀이 과정이 맞다라고 하면 정답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방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방형 면접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상황을 주고 이거를 뭔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서 너만의 답을 찾아봐 라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종 면접 전에 전문성 면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기본적인 요소들만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 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약간 영재학교 느낌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약간 일단 형태도 달라진다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서울대가 이제 입시판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교육부에 불만이 많죠. 그렇죠. 네, 교육부에 불만이 많고, 본래 서울대가 원했던 방향은 수시를 계속 넓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유라가 이제 장작을 쌓았고 조국이 물을 들으면서 학종에 대한 불만이, 이제 국민적인 불만이 폭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교 그 기여 사업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의 항목에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중을 60%로 유지를 한다.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대도 버티다 결국 따라가야죠. 좋아. 그럼 니들 얘기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에 우리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할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수시에서 권장 과목, 이수 과목 요거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기왕의 수시를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줄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정시를 수시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각 학교마다도 입학처에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지방에 있는 내신 깡패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수능 점수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조차도 서울대에서 경쟁을 하는데도 학점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학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과 이제 성실성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수시 지균이나 이런 쪽으로 선발한 애들이 일단은 충성도가 높다, 학교에 대한. 그치. 네, 안 학과나- 도망가지. 그렇죠. 학교나 학과 같은 경우에 관심 있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구축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과나 전공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들이고 도망가는 이탈률이 상당히 적다는 낮다. 거죠.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줄 쫙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정시 한 방으로 온 애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그렇게 막 성실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서울대는 역시나 수시를 많이 선호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교육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진로 중심의 그런 교육이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딱 나왔던 게 2028학년도 대입은 결국 고교학점제와 연계가 되는데, 고교학점제도 결국 이 개방화된 그 과목 구조 속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전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공을 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이 들어갔어요. 네, 뭐 가정과 가족생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과학대 또는 소비자 아동학과 이런 쪽에 특화될 수 있는 과목들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IT 관련해서는 AI 과목들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갔고, 환경공학이나 이런 쪽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과목 구조에서는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밖에 선택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목이 아예 개설이 돼버린 거예요. 생태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과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목 구조는 본인의 진로를 본인이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차피 정시도 싫고 해서 학생부의 내용을 보고 학생들의 어떤 전공에 대한 흥미도나 학업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의할 점은 무전공을 확대한다 또는 자유전공이다라고 했을 때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걸 넣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무전공.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은 뚜렷해요. 네, 뚜렷하고 다만 플러스 알파가 뭔가 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딱히 내가 이 과에 그 묶이고 싶진 않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자유전공이라든지 무전공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아예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애들이 내신만 믿고 이렇게 덤비는 전형은 아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방형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사례를 그걸 들고 싶어요. 특기자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사에서 달까지 로켓을 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최고의 두뇌 세 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겼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세 팀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랐다. 그럼 네가 나사 국장이라면 이거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네, 그게 실제 사례가 있고요. 실제 사례였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느냐? 다수결로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면접 문제에서 떨어지는 놈들은 중력 가속도 계산하는 놈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왜냐면은 최고의 두뇌 세 팀인데 얘 걸 누가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의 선택을 했을 때는 다른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증폭되면은 조직 내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통합적으로 가면서 이 내용을 끌고 가는 게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죠. 근데 꼭 이 내용만 될 수 있느냐? 그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다는 거죠. 사실 서울대 문제를 논술 강사나 면접 강사들이 되게 좀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쟁점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응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가치들의 충돌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게 그게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숙련된 강사가 본다 하더라도 이게 세미나 문제로 들고 가면은 강사들끼리도 논쟁이 좀 붙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거는 결과적인 어떤 답을 본다기보다는 그걸 갖다 과정. 이끌어내는 과정을 많이 본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그리고 이제 수능 개편안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학력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은 중위권 이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위권 같은 경우에 기존의 1등급 같은 게 4%였는데 그게 10%까지 내신이 이제 1등급의 비율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보면은 이게 문과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에서 과연 이 수능을 100%를 믿고 애들을 선발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서울대, 공대나 이런 데서는 애들이 수학과학에 대한 기초학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냐 이런 논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문과 수능으로 애들 뽑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정시에서도 추가적인 절차들을 강구를 할 겁니다. 학생부에서 교과목 선택 뭐 했는지, 물리투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학생이 물리투에서 뭐 1등급이 나왔는데 내신 강패라서 그냥 비율상 딱 잘랐을 때 이 학생이 그냥 1등급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물리투에 대한 심오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대학에서 직접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발표가 나서 대학 측에 다 공을 떠넘긴 거예요. 근데 중위권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1점 몇, 2점 몇 이래가지고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종로학원에서 통계를 냈거든요. 과연 1등급이 몇 명이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그 중3 올라가는 이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7,000명 가까이가 나와요. 우와. 그러면 의대 정원 전부 다 합쳐도 뭐 수시에서 3,500명 늘어났을 때 그냥 나머지 다 합쳐도 사실 10,000명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의치한수하고 서영고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의치한수에 넣는 애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 다 1.00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고를 거냐 이거죠. 것이냐. 그러면은 뭘로 고르느냐? 학생부 세트, 서류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면접을 강화한다.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세 개를 다 쓸 수도 있죠. 근데 수능 최저를 강화하면은 재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불만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능 최저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대는 좀 낮은 수능 최저도 꽤 있거든요. 수도권 애들은 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되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최저를 유지하는 거라 거기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서류를 강화한다, 면접을 강화하는데, 지금 면접 같은 경우에도 왜 보면 학생부 면접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학생부 면접보다는 오히려 기초학력 자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그게 구술고사 형식으로 나올 구술 수 있다. 형태로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네,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경제학과나 아니면은 경영학과나 이런 식으로 그 학과들은 인문계, 재시문과 수리 문제를 같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공대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물리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형태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연대 논술 문제기는 한데, 연대 논술에서 특히 인문계 논술의 문제 특징이 뭐냐? 국영수 사과탐을 한 문제로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계 제시문, 뭐 사회과학적 제시문, 그 다음에 과학에 관한 상식,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거기다가 수리 문제 같이 껴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국영수 사과탐을 한 문제로 다 학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결국 교육부에서 이제 기존의 교육체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거는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한 애야, 요 정도지 얘가 엑설런트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 여기까지 검증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대학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서울대, 연대, 고대만 심층 면접으로 해서 제시문 형태의 면접이 되지만, 결국 1.0 라인을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면 어느 학교까지 갈 것이냐? 저는 중경외시까지 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1.00이 붙어서 그 학교에 최종 등록까지 할 인원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1.00 라인이 중경외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똑같이 다 1.00인데 뭐 가지고 나눌 거야? 라고 했을 때 면접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허들은 서류에서, 학생부에서 나올 거고, 최종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면접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윤 대표님하고 일치하고 있는 게 2028 입시부터는 고교학점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학교에서부터는 생각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서울대가 발표한 것들이 그 개방형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학력 테스트형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물음표를 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서울대가 직윤마저 최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최상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테스트할 거는 같거든요. 그렇게 돼서 대표님이 얘기했던 건 논리적인 구성,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답이 아니더라도 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테스트하는 것 형태로 개방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 지금과 같은 일반 전형 형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 서울대도 솔직히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나 자연계나 답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라고 한다라고 보면 서울대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도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연대 특기자에서 나왔던 나사 같은 경우 다수결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괜찮다라고 본인이 어떤 논리적으로 확실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이게 오류이고 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만 얘기된다라고 하면 다 정답으로 돼서 합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테스트하는 용도에 그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개방형 면접이라는 거는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네.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나의 논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쵸, 게 그쵸. 명확하면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네. 거고, 거기에서 학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을 거고 상황적인 조건을 그 논리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연대 노출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개방형의 면접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개방형의 답변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네, 교과적인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숨어 들어갈 수밖에 있고 없죠. 갈 수는 있죠. 네, 근데 네, 그럴 결론을 수 얘기하면 네. 한 2, 3년 지나면 대표님 말대로 될 거예요. 그렇지만 1, 2년은 네. 그 학교에 자존심이 있어서 네. 답이 좀 없는 다른 형태로 될 갈 거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8이 시작되는 첫 해에는 그 답만 생각하고 입시를 면접을 준비하는 애들은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1, 2년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네, 네. 아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대학이 접고서 아마 대표님이 얘기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매우 크거든요. 네. 그렇지만 초기에는 아마 그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중경외시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면접, 2차수부터 면접에 시작해서 왜냐하면 1.00 라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변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럼 1.00까지는 중대까지는 안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대도 지금 현재 내신에서 네.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네, 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25에서 1.5 사이 정도까지가 중대까지가 내려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 커트라인을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 애들이 쓰는 붙었을 때 거지. 최종 등록까지 네. 할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럴 수가 네. 있죠. 그렇지만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급간이 좀 바뀌는 거 말고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올 일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 학과를 안 써요. 다 애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의대가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네. 하면 그런 애들은 다 의대가? 의대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싸움으로 그 상위 10개 대학에서는 입시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뭐 면접이 중요하겠네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중요해지는 면접. 자, 이제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